여러분은 이제 신화소설에서 화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작품의 의미 공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요. 작가는 이러한 화자를 잘 설정해서 작품을 더욱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글 한 편을 읽어보세요. 독자는 처음에 글을 읽을 때 여자를 뺏은 사람이 화자라고 생각하고 글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다 보면 여자를 뺏긴 사람이 화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독자는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가는 화자를 이용해서 작품의 재미와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작품이라도 화자가 달라질 수 있는데 화자가 달라지면 화자가 전달하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4개 이야기를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화자가 체대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화자가 중학생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화자가 빵집 주인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화자가 빵입니다. 특히 이 밑줄 친 부분에 대해서 독자는 그 사정을 알지만 화자는 사정을 일부만 알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도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해 얼마만큼 아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나 등장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보는 장면과 아기 입장에서 보는 장면이 서로 다르지요. 이렇게 화자가 작품을 보는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제부터 시점이라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시점에 대해 배워봅시다. 화자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화자는 항상 자기만의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화자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리를 시점이라고 합니다. 화자는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고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화자가 작품 속에 있는지 작품 밖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자가 나는이라는 말을 쓰면 화자는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화자가 나는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주인공에 대해 계속해서 이름으로 부르거나 그는이라고 부르면 화자는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나는이라는 말을 쓰니까 작품 속에 있는 것입니다. 화자가 작품 속에 있는 작품을 1인칭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나는의 나가 1인칭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몸기는 이라는 말을 쓰니까 화자가 작품 밖에 있는 것입니다. 화자가 작품 밖에 있는 작품을 3인칭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을 그는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3인칭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아시나요?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그린 밤의 풍경입니다. 물감을 아주 거칠게 바르는 고흐만의 특별한 그림 스타일이 느껴지지요? 이것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고흐와 밤하늘을 함께 보여주는 걸로 보아 화자는 작품 밖에서 고흐를 3인칭으로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그림을 고흐의 1인칭 시점으로 바꾸면 화면 구성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을 어디에서 바라보는지를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시점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미 시점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게임도 시점에 따라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인칭 시점은 게임으로 치면 이런 시점입니다. 들어오니까 같이 들어가줍니다. 뒤에 있는 보병들 앞으로 진격! 해서 이렇게 난전을 만들어줍니다. 오케이, 돌격! 자, 그리고 우리 이제 기령들이 이제 나가서 3인칭 시점은 게임으로 치면 이런 시점입니다. 시점은 화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1인칭과 3인칭으로 나누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점은 화자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 좀 더 나눌 수 있습니다. 작품 속의 1인칭 화자 자신이 주인공인 경우는 주인공의 속마음을 모두 알고 주인공의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까지 모두 독자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화자의 시점을 1인칭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작품 속의 1인칭 화자가 주인공 친구라면 어떨까요? 내가 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있지만 주인공의 속마음이나 주인공이 한 말과 행동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추측해서 독자에게 말할 뿐입니다. 이런 화자의 시점을 1인칭 관찰자라고 부릅니다. 화자가 작품 밖에 있는 경우는 3인칭 화자입니다. 3인칭 화자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표정 등 자신이 본 것만을 말해줄 때는 3인칭 관찰자라고 부릅니다. 3인칭 관찰자는 1인칭 관찰자와 달리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에 담긴 의미를 추측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독자에게 전달만 할 뿐입니다. 3인칭 화자가
등장인물의 속마음과 행동의 동기, 과거에 있었던 일, 인물 간의 관계 등을 모두 알고 독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준다면 3인칭이면서 전지적인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전지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점을 공부하면 이제 이런 추리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 됩니다. 주작, 끌에 선동당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참말과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시점을 공부해야겠지요? 이제 여러분은 시점을 공부하였으니 이 만화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자가 작품 속 이야기를 바라보는 위치를 시점이라고 합니다. 화자가 작품 속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고 독자에게 들려준다면 1인칭 시점, 화자가 작품 밖에서 이야기를 바라보고 독자에게 들려준다면 3인칭 시점입니다. 1인칭 화자가 자기 자신이 작품의 주인공이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화자가 주인공 옆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됩니다. 3인칭 화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말, 행동, 표정, 분위기 등만 들려준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말, 행동뿐만 아니라 속마음, 주인공의 잃어버린 과거, 기억, 등장인물들의 출생의 비밀까지 모두 알려준다면 3인칭 전지적 시점이 됩니다.